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는 다소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연희동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화재 사건 현장에는 현대 아이오닉5 그리고 BYD 시라이언 7이 있었고 두 대 모두 전소가 되면서 서로의 차에서 불이 났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오가는 중입니다. 더구나 이 BYD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LFP 배터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블레이드 배터리를 넣어놓으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BYD 전기차가 관련된 첫 번째 화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화재 사건이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번 사건은요, 2026년 2월 7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주택 지하 차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불은 약 1시간 10분 정도가 지나서 진화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주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차량 2대가 전소됐습니다. 주택 일부도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화재 사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슈가 커졌던 이유는 여기 차고에 들어가 있던 차 2대가 모두 전기차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 2대의 전기차가 현대 아이오닉5와 BYD 시라이언 7이었던 거죠. 그냥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여기서부터 경쟁 구도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불이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이슈거리 만들기 딱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2대의 전기차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들을 끌고 있고 또 각 브랜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직까지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소방당국이나 각 브랜드의 화재 원인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아직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사건 목격자분이 계신데요, 이 목격자분께서 한 얘기들을 살펴보면요, 차고 쪽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 폭발음 하나만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요, 타이어 파열로도 폭발음이 들릴 수 있고요, 서스펜션에 가스가 새어나오면서도 들릴 수 있는 게 폭발음입니다. 그리고 차체 내부에 있는 압력 변화들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또 이 폭발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전기차 배터리가 열폭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단독주택 화재 사건들 중에서는요, 화재의 원인이 차량과 무관하게 콘센트 열화나 낡은 전기 배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두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아직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호회 쪽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이오닉5 쪽에서는 우리 차는 절대로 발화 원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BYD 시라이언 7 쪽 동호회에서도 블레이드 배터리는 애초에 불이 날 이유가 없는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각 동호회에서 나온 추정들입니다. 이런 추정들이 이어지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 근거들이 생각보다 꽤 명확하긴 합니다. 일단 아이오닉5 동호회 쪽에서 공개한 사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현대차에서 제공받았다는 화재 현장에 있던 그 아이오닉5의 배터리를 분해한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상으로만 보면요, 배터리팩 전체가 깨끗합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요, 다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건 아이오닉5 배터리팩에서 시작된 화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남죠. 아니, 현장 감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진은 도대체 누가 찍은 것이며 동호회는 이 사진을 어떻게 제공받았냐는 겁니다. 유력 매체들도 아직 관련한 이야기나 자료를 따로 현대차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예민한 자료가 동호회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퍼져나왔다? 이거는 뭔가 분명히 미심쩍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은 일단 BYD 시라이언 7 쪽에서 먼저 불이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BYD C-라이언 7 쪽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쪽 의견은 LFP 배터리, 그 중에서도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평소에 BYD가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오기도 했고요. 사실 인플루언서들이나 기자단을 중국에 직접 초청해서 이 배터리에다가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모습들을 실제로 시연해서 눈앞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 외에도 실제 차에 배터리를 얹은 다음에 일부러 바닥에 위치한 배터리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거나 꽤 심각한 사고 장면을 연출해서 배터리가 정말 안전한지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여러 장면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터리가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LFP 배터리 자체가 애초에 분자 구조가 안정적이라서 전기를 충전하고 꺼내 쓰는 과정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BYD C-라이언 7 쪽에서도 우리 차 문제로 발생한 화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 LFP 배터리라고 해서 화재가 아예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고 중에 동풍자동차 이파이 007 사고 다들 보셨죠? 이 사고만 보더라도 여기에 실린 배터리 LFP 배터리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여기까지 나온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요, 각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들이 향하는 방향성이 모두 이분법적인 생각을 향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니면은 저쪽 차에서 났겠지,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두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좋으나 싫으나 이 현장 감식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요. 한간에 나온 이야기들로만 보면은 15일 내에 이 감식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게 워낙 많은 사건이라 실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감식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서 먼저 탔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불길의 방향, 금속 변형, 전기 배선 단락 흔적, 심지어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상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이 현장 감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큰 이슈를 불러오는 이유는요, 과거의 인천 청라 화재 사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원인 규명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결국은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거는 막연한 공포였어요. 전기차는 위험해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 자동차 산업에 계신 분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막연한 공포가, 전기차 포비아가 새로 성장하는 산업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너무나 큰 손실로 다가오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디 정확한 상황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